겨울은 여행하기도 좋고 책 읽기도 좋은 계절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충족시켜줄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차 한 잔의 여유와 책 한 권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 이 가을과 잘 어울리는 이색 문화 공간들을 찾아봤습니다. 일반 학교와는 달리 다양한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춘천의 가정중학교. 가정중학교 사진반 학생들이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사진으로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을 만나봅니다. 원주의 사적 제439호인 강원 가명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복원 사업을 시작한 지 23년 만에 옛 모습을 찾은 건데요. 500년 역사의 강원 가명, 이곳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짚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2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월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흔히 월요일이면 월요병이라고 해서 의욕이 나지 않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월요일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 바로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명상 기법 중에 하나로 손목에 고무밴드를 메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밴드를 튀겨주는 것도 부정적인 생각을 끊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린 만큼 행복한 한 주를 보내기 위해선 긍정적인 마음으로 월요일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지영훈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포터 지영웅 리포터입니다. 이 월요병 날려버릴 수 있도록 제 옷처럼 화사한 소식들 오늘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영웅 씨가 준비한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제 취미가 바로 이 독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행을 준비하긴 했는데 어떤 여행이냐? 바로 이 책 속으로 떠나는 독서 여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취미가 독서라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계신데요. 책 여행이라고 하면 뭐 도서관 투어라도 다녀오신 거예요? 네, 비슷합니다. 이 도서관과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아늑하고 조금 더 이 사랑스러운 그런 공간으로 제가 떠나봤는데요. 어떤 공간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거리에 떨어진 낙엽들이 아쉽기만 한 계절입니다. 기척도 없이 다가온 가을은 어느새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짧아서 더욱 아쉬운 이 계절에 방문하면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낭만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은 또 어떤 계절? 바로 이 독서의 계절이죠. 그런데 2018년 올해가 또 책의 해인 것 알고 계셨나요? 책의 해에 맞이하는 가을이라니. 이번 계절에는 책 한 권 안 읽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편안하고도 색다른 분위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향긋한 차가 있고 또 읽고 싶은 책들이 있는 곳, 어떤 곳일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나만 알고 싶은 예쁜 북카페 한 곳 알려드릴까요? 마치 그림책을 펼쳐보는 듯한 이 공간은 파란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는 뭐 늦가을의 쓸쓸함과 또 신비로움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색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인데요. 안으로 들어서면 붉은 벽돌로 둘러싸인 아늑한 카페 같은 서점이 나옵니다. 게다가 아날로그 향기 물씬 나는 추억의 턴테이블도 있고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사랑방 같은 곳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이곳에 모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마치 그 동화책 같은 데 보면 이 현실 세계에서 이 동화 속 세계로 들어가는 중간에 어떤 통로 같은 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떤 컨셉인가요, 혹시 이 카페는? 이 카페요? 네. 이 카페는 기본적으로는 책방이고요. 네. 근데 책방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오셔서 편안하게 책을 읽으면서 차를 드실 수 있도록 카페 공간도 겸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선호하시는 글쓰기라든지 뭐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강좌도 같이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좀 책 관련된 복합 문화 공간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책과 관련된 모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주말이면 작가와의 만남이나 드로잉 강좌 등 작은 소모임과 공연 등이 열리고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지혜와 지식을 나누는 토론의 장소이기도 하죠. 오붓한 이 책방만이 주는 그런 낭만이 있어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장님이 정성으로 내려주시는 따뜻한 커피와 홍차도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사장님께 책 한 권을 제가 추천받아봤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조금 사실 좀 지쳐서 좀 쉬어가고 싶고 네, 좀 뭔가 뭐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거나 해도 뭔가 한편으로는 이 좀 공허하다고 할까요? 영웅 씨 그러셨어요? 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힘들어요.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조금 책으로 어떻게 위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말 그대로 이제 마음을 엄청나게 포함감이 위로가 되는 책을 또 느껴지는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행히 네. 저희 서가 중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들이라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서가가 책이군요. 있어요. 네. 저기에. 그래서 아마 저기 있는 책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제가 추천해드려도 리포터니 딱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서가가 있더라고요. 영혼이 따뜻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이거든요. 자, 이렇게 아늑한 분위기에서 즐기는 차 한 잔 그리고 책 한 권. 헛헛한 마음에 허기가 채워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정말 너무 좋아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부럽네요. 멋있네요. 앞으로도 우리 원주에 있는 정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뭐 사랑방처럼 그래서 좀 더 발전되면 이 책방을 드나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저는 또 훌륭한 작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문화 공간으로서 또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책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 뭔가 특별한 책을 찾고 계시다고요? 그럼 맞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시중에서는 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책들을 모아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일지 지금부터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독립출판물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그러니까 독립서점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곳의 95%가 독립서적이라는데요. 작가가 기획에서 제작, 편집과 유통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서 만드는 출판물을 독립출판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이 책방이 더욱더 의미 있는 건요.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시작된 카페라는 점입니다. 서점이지만 수익금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이고요. 이 공간은 어른들과 아이들의 건강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해내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은 독립출판물과 관련된 모임을 갖고 초보 작가와 디자이너가 품앗이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각종 토론회와 심야 책방도 열립니다. 이 흔하지 않은 독립출판물을 통해서 색다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방인 거죠. 정말 다양한 매력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네요. 네, 그래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서 책을 내신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대형 서점이나 이런 데 유통하기 쉽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런 데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대형 서점들하고는 같이 절대 작업할 수 없는 수량의 책을 만드는 거죠. 개인들이 많이 찍으면 500부 아니면 뭐 200부도 찍고 100부도 찍고 이렇게 해서 적은 수량의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세요. 아니 그러면은 뭐 제가 사실은 그냥 뭐 시중에서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은 책인 정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몇몇 책들은 여기 아니면 아예 그렇죠. 볼 수가 없겠네요. 네, 독립서적을 취급하는 서점이 아니면은 구할 수가 없는 책들이 모여 있는 거죠 여기에. 네.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직접 취급도 하시고 읽어도 보셨을 텐데 이 독립출판물이 주는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책을 거의 나 혼자만 갖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좀 있고요. 네네. 독립서적은 그냥 내 이야기를 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책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게 훨씬 매력적인 것 같아요. 독립서적의 이 무궁무진한 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날 저녁에는 이곳에서 독서 모임까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독서 모임이요. 정말 기대가 되네요. 가보셨어요? 가보려고요. 네. 가보세요.
자, 그렇다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 스케줄을 소화하는 저 지홍의 마지막 코스는 어디일까요? 책향기 가득한 독서 투어. 이번 코스는 바로 이 그림책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공간입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치 책으로 만든 집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림책들로 가득한 이 공간, 과연 어떤 공간일까요? 자, 지금 뒤쪽으로 보면 뭐 그림책이 한가득 지금 가득 있는데 이곳이 이제 그림책 뭐 도서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어왔을 때 보니까 이름부터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예, 그림책 여행센터 이담은 원주의 특화 콘텐츠로 그림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주의 그림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동가 커뮤니티 거점으로 만들었고요. 더불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그림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그냥 도서관처럼 그냥 이 시민분들이 찾아와서 책만 읽고 가시는 게 아니라 네. 직접 그림책이 찾아가기도 하고 네. 선생님들이 가시기도 하고 네. 진짜 말 그대로 여행을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곳이 예. 뭔가 낭만적이고 굉장히 네. 그림책과도 잘 어울리는 네. 약간 이런 동화적인 그런 컨셉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곳은 이제 그럼 하려면 오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와 또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좀 안내해 주세요. 그림책 여행센터 이담에는 지금 현재 8,000여 권 정도의 그림책들이 있고요. 네. 언제든 자유롭게 오셔서 읽으셔도 되는데 그림책 여행센터 이담 블로그로 오시면 매월 프로그램이 공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만나고 싶은 작가님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하게 공지가 되고 있어서 그 일정 확인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림책은 어린이들의 전유물이다? 아니죠. 이곳에는 성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들도 많이 구비되어 있어 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방문해도 굉장히 좋을 만한 장소입니다. 다양한 소재와 이야기들로 동심을 만날 수 있는 그림책 여행센터 이담. 올가을에는 그림책 한 권 읽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책방 투어만으로도 벌써 해가 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독립서점에 어둠이 내리면 하나 둘 우리 어른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심야 책방이 시작되는 거죠. 밤새 책을 읽고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나누면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 책을 통해 소통하고 세상을 이해하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또 만들어 갑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죠? 그러게요. 굉장히 또 열띠게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인간은 수많은 은하계 중 한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항성을 돌고 있는 소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미한 존재가 만물의 목적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동네 책방에 오면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책들은 굉장히 주변적인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뭐 주목받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마치 내 이야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얘가 사람들을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곳에서 같이 뭐 이렇게 모임을 한다거나,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소비자였다면 지금은 나도 참가하고 있구나, 나도 문화를 만들고 있구나, 내가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네 책방에 온다는 건 주인공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 같은 기분? 옷깃을 여미게 되는 늦가을, 마음에 허기가 몰려온다면 동네 골목에 숨어있는 고즈넉한 책방에서 나를 위한 책 한 권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올가을엔 책방 여행 한번 떠나보세요. 네, 저도 갑자기 독서가 막 하고 싶어지는데요. 동화 같은 공간에서 따뜻한 차와 함께하는 독서도 좋고요. 또 무엇보다 독립서점,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직접 만드는 출판물, 진짜 저도 처음 접해봤는데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독립출판물 관련된 모임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는 저도 한번 꼭 가볼 거니까 명수 씨도 따라오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이 그림책 여행센터도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8,000여 권의 그림책들이 있다는데 골라 먹는 재미가 아니라 골라 읽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강좌나 프로그램도 같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까 들으셨죠? 이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강좌 확인하시고 함께 참여해보시면 아주 좋은 추억이 되실 겁니다. 네, 영웅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제 곧 있으면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이날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다음 소개할 학생들은 조금 더 빨리 자신의 꿈을 위해서 조금은 특별한 학교에 진학을 한 학생들이라고 하네요. 네, 요즘 그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학교인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카누에서 공동체를 배우고 도자기에 희망을 담아 열정과 꿈이 자라나는 아이들. 국어, 영어, 수학보다 자신만의 꿈을 더 소중히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가정중학교에서 만나보자. 학생들을 만나러 간 곳은 다름 아닌 한 갤러리. 가정중학교 사진반 학생들의 전시회가 열렸다. 학생들이 직접 찍은 작품 45점이 걸려있다. 학생들이 정말 순수하고 맑은 눈으로 이 사물을 주변을 보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도 만족해하고 저희도 젊고 어린 학생들이 여기서 전시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학교 주변인 가정리의 사계절과 함께 다양한 풍경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들까지 지난 1년 동안 준비한 작품들이다. 작품 하나하나마다 애정이 가득 담겨 있는데 이 작품은 거울이라 이름을 붙인 이유는 모내기가 끝난 후 잔상에 비추는 것이 거울 같다 그리하여 거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걸 찍게 된 계기는 지나가다가 그 물에 비추는 잔상이 예뻐가지고 찍게 되었습니다. 가정리는 정겨운 농촌마을이자 의병마을로도 유명하다. 평범한 시골 마을이지만 렌즈를 통해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풍경은 더 따뜻하게 다가온다. 가정리 사진만 이렇게 찍다 보니까 더 넓은 것을 더 찍고 싶고 사진에 대해서 더 알아봐 보고 싶고 뭔가 찍다 보면은 이쁘게 나온 작품들이 뭔가 찍다 보면 다 찍고 작품이 뭔가 뿌듯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 좋습니다. 사진 촬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아이들. 사진반 활동을 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1년차 새내기 사진가들이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는 세상의 매력에 빠졌다는데 현재 여기가 지금 수업하는 부분이 예술 감성 과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예술이나 감성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교한 대안학교인 가정중학교. 강원도 내 최초로 대안교육을 하는 공립특성화중학교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걸 배우는 아이들. 자기 표현이 왜 중요한가?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자기를 조금씩 알아감으로 해서 자기 꿈을 키워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의 권위주의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형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학교의 꿈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이 열렸다. 학생들 스스로 배우고 싶은 주제를 정해 한 학기 동안 토론하고 발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자유롭지만 진지하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 다섯 번째입니다. 자기를 전시하고 남과 비교하는 삶입니다. 저희는 존엄에 대해서 배웠는데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신앙심도 존엄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감수성도 존엄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존엄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소신 있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존엄을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표정으로 하나둘 모여드는 곳. 점심시간이 시작됐다. 집밥처럼 이라는 식당 이름이 입맛을 돋우는데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만든 음식들. 학생들 모두가 기숙사 생활을 해서 엄마가 해주신 밥이 그리울 법할 텐데. 진짜 짱 맛있어요. 제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노작과 자연, 예술과 감성 등 특성화 교과 수업을 하는 가정중학교. 스스로 삶, 더불어 삶, 배우는 삶을 알아간다. 노작과 자연 수업 중 도예 수업이다. 흙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직업과 삶의 철학을 배우는 기회.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예의 재능을 발견하기도 한다는데. 도예 하면서 조금만 호기심에 했는데 재밌고 잘 맞아서 이걸로 좀 나아가고 싶어서 계속 도예를 하게 됐어요. 은은한 나무 향이 나는 목공 수업 시간. 자기가 쓸 소품들을 직접 만들어 쓴다. 한 채 오차도 없이 만들려는 진지한 눈빛. 도대체 뭘 만드는 걸까? 목공 수업에서 독서 마침대를 만들고 있어요. 재밌어요. 만들어서 학교에서 책 볼 때 쓰려고요.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3D 프린트. 평면이 아닌 입체로 찍어내는 모습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한창 외모에 신경 쓸 나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 미용반도 운영되고 있다. 저희는 노작과 자연 수업이고요. 아이들의 진로 탐색과 그다음에 자가 개발, 성장을 위한 아주 소중한 수업 시간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저도. 주방에선 요리가 한창이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료 깍두기를 담근다는데. 자연을 담은 나의 밥상 요리 수업 시간. 만든 요리는 마을 어르신과 나눌 예정이다. 떠들썩해진 교실에선 또 어떤 수업이 있을까? 세상에, 직접 카누를 만드는 학생들. 넉 대의 카누를 함께 만드는 중이다. 내년 여름 북한강에 직접 띄우는 게 목표라는데. 혹여 물이라도 셀까 꼼꼼하게 만든다. 8월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2월 달에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더 걸릴 것 같기도 하고. 학교 곳곳에서 유난히 많이 보이는 대자보들. 함께 생각할 문제나 자신의 생각도 써붙이는데. 대자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워간다. 제가 쓴 게 이어지거나 쓰러지거나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썼는데요. 내용은 이제 친구들한테 바라는 점? 그런 걸 썼어요. 친구들이 대안학교인 가정중학교를 다니면서도 되게 회의감을 자주 느껴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인문계 학교랑 비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학교 특성상 한부모 가정인 친구들도 많은데 여기 이렇게 댓글도 달리고 친구들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잘 봤다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 남겨줘서 되게 고마웠고요. 그때 되게 공동체로서의 끈끈함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나눌 줄 아는 아이들이다. 이번에도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무슨 일일까? 저희 보건 선생님이랑 같이 보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캠페인을 이제 1년 동안 생명 존중 이렇게 해갖고 하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대한 토의가 열린다. 다양한 내용의 캠페인이 열리는데 참여한다는 의미로 팔찌를 만들어 찬다. 가정 형편에 좀 많이 힘들거나 그런 아이들이 오는 학교다라고 좀 편견은 있는 것 같아요. 대안학교라는 개념이 이제 기존에 있는 일반 중학교, 인문계 중학교의 어떤 단점을 대안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학교고 또 그렇게 막 부족한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학교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좀 더 뭐랄까요, 교육의 다양성을 체험하고 싶고 또 많은 배움을 하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 오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과 성적보단 마음의 성적을 쌓고 자신의 삶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표현하는 학생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가정중학교 여운의 길 이야기 기대해주세요.
다른 중학교와는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이 교복을 입지도 않고요. 또 빽빽하게 짜여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수업하는 방식도 자유롭고요. 예술과 감성, 그리고 노작과 자연 같은 교과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사실 그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안 가는 날만 손꼽아서 기다렸는데 네. 만약에 저런 학교라면 저는 매일매일 가고 싶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 노작과 자연 또 예술과 감성 시간은 학년 구분도 따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찾아서 선택하고 배우면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줄 알고요. 친구들과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소중히 한다는 것이 참 대견하고 기특한데요. 작년에 개교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을을 즐길 수 있는 남도의 명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광주 송정역에서 열차를 타고 가을 풍경을 막 감상하고 가시다 보면요. 등량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80년의 역사를 간직한 등량역이 과거의 추억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아주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네, 등량역과 그 주변에서 가을의 추억을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 가을 나들이로 기차 여행을 택했습니다. 발 가는 대로 떠나는 것도 좋지만 올 때가 됐는데 목적지를 향해 기대하며 떠나는 맛만 할까요? 가을 여행자 박지선이 최종 갈 목적지는 바로 등량 스테이션입니다. 이 등량에 기차 여행객의 발목을 잡는 핫플레이스가 있다던데 오늘 저는 그곳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어서 와라 기차. 칙칙폭폭 띵. 고성 등량으로 가는 기차는 속도 빠른 KTX가 아닌 무궁화호. 가다 서다 하는 완행열차는 오랜만에 타는 것이라 참 반가웠습니다. 야, 설레요. 너무 설레요. 무궁화호 대체 얼마 만에 타는 거야? 여러분 저 갑니다. 야, 진짜 이 여행의 꽃은 기차 아니겠어요? 오늘 날씨 좋은 것 보세요. 볕도 따뜻하고 바깥 날씨도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다니까요. 아주. 얼른 가자. 승객들이 제법 많아 보입니다. 다들 목적지는 다르겠지만 기차 안이라는 낭만적인 공간을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기차에서 또 제 속을 뒤집는 한 커플이 계시네. 보니까 뭐 신발 색깔 맞추고 바지 맞추고 막 상의까지 막 착착착착 옷을 맞춰 입고 와서 두 분 커플이시죠? 네. 진짜 부러워. 부러워. 뭐 사귄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 일주일. 웬일이야 지금 뭐 일주일 기념. 얼마나 지금 풋풋하니. 부인들도 좀 어색할 것 같은데? 네, 어색하진 않아요. 이게 어색해요. 근데 저희 젊은 세대잖아요. 네. 그러면 무궁화호는 뭐 많이 타봤어요? 초등학교 때 타보고 여자친구 생기면 기차 여행 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기차 여행 하게 되었어요. 뭐 다른 이유는 없고? 좀 낭만이 있으니까. 아이들과의 여행은 결코 엄마들에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을 텐데요. 버스도 되게 편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기차 타고 가세요? 기차가 더 낭만도 있고 안전하게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차를 탔어요. 아무래도 애기 엄마들은 기차가 좀 더 편하죠, 버스보다는. 왜요? 화장실도 괜찮고요. 애기들이 하기에는 넓기도 좀 넓고요. 특히 무궁화 같은 경우는 칸이 넓어서 애기들이 하기도 좀 편해요. 차창밖 스쳐가는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낭만에 취하고 주전부리로 잔재미를 즐기다 보니 어느덧 등량역에 도착했습니다. 야, 등량역 도착입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등량역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 바깥 풍경 보랴 간식 먹으랴 사람들이랑 대화 나누고 오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금방 온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제대로 여행해 볼까요? 가시죠.
역사를 나서기도 전 옛날 교복을 입은 청년들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세대와 옛날 교복이라 이색 조합이네요. 지금 딱 등량역 오자마자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기 앞에 가니까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 주고 빌렸어요. 입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 어떤 점이요? 약간 옛날 옷을 입는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선도부 옷을 입었으니까 선도부가 돼서 이제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교복을 풀헤치고 다니면 안 되지. 빨리 뭐라고 하세요. 선도부 역할을 하셔야지. 염해. 빨리 염해. 등량역은 1930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그 역사와 추억을 그대로 아는 채 지금도 기차가 하루 10번 왕복하는 간역입니다. 야, 등량역 도착하자마자 이 외관이 심상치가 않아요. 와, 이게 다 뭐야? 이거 다 예전 그 역사에서나 봤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모아둔 것 같은데요? 열차역 문화 디자인 프로젝트 일환으로 향수를 간직한 공간으로 조성된 등량역. 역무원 모자며 개표 가이드에서 90년 가까운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0원, 130원. 예전의 표는 와 진짜 정말 쌌구나. 그 옛날 매표소의 풍경은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영무원 아저씨. 어서 오세요. 어디 가세요? 저 등량 가는 표 좀 주세요. 등량이요? 등량역 좋지요. 1,800원입니다. 얼마요? 1,800원? 여기 있습니다. 다 아무 자리에나 앉으면 안 돼요. 꼭 제 자리에 앉으세요. 가자. 감사합니다. 예전엔 이랬겠죠? 야, 날씨 엄청 좋네. 내가 등량역에 온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거 이순신 장군의 명대사 아닌가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곳곳에 이순신 장군의 그림이 숨어져 있어요. 등량이라는 지명은 이순신 장군이 이 지역에서 아군에게 식량을 조달하고 왜군을 물리쳤다에 이름이 지어졌다네요. 신에게는 아직 12가마니의 등량쌀이 남아있사옵니다. 역사 주변의 마을과 상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추억을 더듬게 합니다. 여기 등량마을 안내소 있네요. 안내소. 여기 가서 또 물어봐봐야지. 안내소하는 교감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빠가 즐겨했던 아날로그 게임들이 아이들은 신기하기만 하고 추억에 띠기는 세대를 떠나 침이 고이게 만듭니다. 재밌어요. 어떤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돌리는 거랑 찍어서 하는 거. 와서 그러면 직접 이렇게 아이들이랑 오셔가지고 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그 세대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와서 둘러보고 체험하고 그러니까 그 세대의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제가 본 게 우리 아버님이 저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니요, 그건 제가 봤거든요. 술을 그렇게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저 술이 반갑거나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반가우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추억의 공간, 이색 체험의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가불고 상권이 죽었어.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문화역으로 등량역이 지정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200명도 오고 300명도 오고 그렇게 여거리가 활성화가 돼서 굉장히 좋죠. 추억의 거리 제대로 즐기기는 옛 교복 입고 70년대 고등학생 코스프레. 잘못한 사람들 다 나한테 찍히는 거야. 설마 제가 무서워 모두 숨어버렸을까요? 완장을 차니 목소리가 커집니다. 진짜 많이 하면 안 된다. 아저씨,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전 등량마을의 질서를 확립하는 일진 박지서입니다. 이 설정 제법 재밌더라고요. 동네 잘 지켜. 알았어?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다방. 사람이 보이는 게 영업 중인가 봅니다. 야, 진짜 이건 TV에서만 보던 드라마에서 봤던 모습이다. 영업해요. 맛있어요? 좋아요? 네, 오, 야, 대박. 안녕하세요. 벽에 걸린 괴종 시계며 소파와 탁자, 레코드판과 실내 인테리어들이 어떠신가요? 기억 속 다방 모습 그대로이신가요?
여기서 뭐가 제일 그때의 감성을 느낄 만한 음료가 될까요? 계란동동 쌍화차. 지금도 계란동동 쌍화차가 제일 맛있지. 이미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도 있고 사장님이 자신 있게 권하는 바로 그 메뉴. 자, 드디어 먹어봅니다. 계란동동 노른자동동 쌍화차. 야, 훨씬 더 뭔가 풍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 노른자의 그 진하면서도 미릇하지만 이 고소한 향에 와, 쌍화차랑 이래서 잘 어울린다고 소문이 난 거구나. 다방처럼 실제 영업하는 곳이 또 있다기에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는 이발관이 있어요. 어머, 문 열린 거 보니까 진짜 영업하신 것 같은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이분 누구야? 아버님. 아버님 혹시 쌍둥이세요? 쌍둥이 아니야. 쌍둥이 아니죠? 아니,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저 앞에 등량마을 안내소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맞죠? 우리 아버님 잠시만요. 아니야. 맞으시죠? 맞아. 근데 왜 여기 와 계세요? 원래 직업이 내 직업이 이거야. 뭐? 아가씨도 있다고 면도 하고 그래. 면도. 그러면 화장 잘 받고 좋아. 아, 그래요? 면도까지. 손때 묻은 수건함이며 면도날 소독통에 가위와 드라이기까지 어디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진품 명품급이었습니다. 딱 봐도 연식이 하루 이틀 된 그 세월의 흔적이 아니에요. 얼마 된 거야? 50년이 넘었어. 50년이 넘어. 그대로야. 그대로인 게 또 있었습니다. 등량 남성들의 머리를 책임지던 이발 솜씨. 수십 년 단골 손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이발사랍니다. 볼 때마다 대우 좋고 친절 믿고 잘해주니까 좋죠. 마음에 드세요? 네, 몇 점? 100%. 어떠세요? 항상 그렇게 꾸준하게 방문해 주시면? 고맙고 반갑고 나를 못 잊어서 옥대 찾아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우리 아버님은 언제까지 이 이발관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조금 더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지. 나이 들면. 조금 더 얼만큼? 뭘 한 힘 닿는 데까지는 하지. 그 입퇴학은 할 수 없지. 50년 전통의 이발소 쭉 건재하길 빌게요. 순수했던 옛 시절을 떠올리며 우리는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게 바로 추억의 힘이겠죠? 등량역에서의 추억여행, 오늘 저는 힘을 얻고 떠나갑니다. 네, 이번 소식은 원주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웅 씨, 네. 혹시 원주에 강원 가명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 원주 리포터예요. 알고 계신가 봐요? 그럼 당연하죠. 강원 가명 원주 사람인데 안 가봤을 리가 없죠. 네. 원주 강원 가명이 어떤 곳이냐? 네.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격인 이 관찰사분께서 예전에 거기서 이제 지내시면서 업무를 보던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원주 도심에 위치하고 굉장히 이뻐서 지금 원주 시민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도심 속 역사의 현장이자 이 시민들의 휴식처였던 이 강원 가명이요. 최근 복원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강원 가명. 지난 1995년 복원 사업을 시작해 무려 23년 만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강원 가명,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곳이 23년 만에 복원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저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원주에 위치한 강원 가명. 조선 왕조 500년간 조선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온 곳입니다. 가명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조선을 세운 분이 누구신지는 다 아시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우리나라 땅을 8개의 도로 이제 구역을 짓습니다. 그래서 조선 팔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조선 팔도를 8개의 도를 나눠서
한 개 도의 지방행정관청을 만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관청은 경기가 가명, 충청도에 있는 건 충청 가명, 강원도에 만드는 강원 가명. 네. 강원 가명은 왜 원주에 세워졌을까요? 교통의 요지, 교통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 있었어요. 옛날에 경제력이라고 하면은 뭐죠? 농산물.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 가장 큰 평야가 어디냐면 철원 평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야가 우리 원주의 문막 평야.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그리고 교통에 요충지어서 여기 원주의 가명이 세워지게 된 그런 이유가 되죠. 또 23년 만에 복원 사업이 마침표를 찍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도 뿌듯합니다. 조선시대 당시 제법 큰 규모를 자랑했던 강원 가명. 임진왜란과 6.25를 거치며 대부분 훼손되었는데요. 지난 1995년 강원 가명을 사적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선화당 권역에 대한 1차 복원, 후원 권역에 대한 2차 복원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강원 가명 복원이 23년 만에 완료됐습니다. 가명이 복원하는데 23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요? 우선 강원 가명은 조선시대 때 팔도 가명 중에서 가장 그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95년에 그 강원 가명을 복원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아마 가명이 복원된 것은 북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남한에 있는 가명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 복원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처음 이제 그 복원이 된 그런 사례가 됩니다. 관찰사가 휴식을 취하거나 손님을 맞이하던 장소인 후원. 이곳을 찾은 시민을 만나봤습니다. 원주 도심에 이런 좋은 그 역사적 장소가 복원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해놔서 강원도 사람들도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여기에 중심이었다는 걸 원주 사람이면 특히 더 느낄 것 같아요. 가명 내에 있는 강원 가명 사료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지금으로 따지면은 도청 같은 곳이네요. 강원 가명 사료관은 현재의 도청격인 강원 가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인데요. 강원 가명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모형을 통해 그 옛날 강원 가명의 원형과 복원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선화당까지만 있었는데 23년 만에 복원된 곳이 이제 이쪽이죠. 저희 아까 같이 봤던 그 예쁜 호수 있잖아요. 그 주변 복례각 위주로 해서 이렇게 발달이 된 것 같아요. 23년 만에. 와. 500년의 역사를 가진 강원 가명인 만큼 제대로 복원하는데도 오랜 세월이 걸린 건데요. 조선의 왕이 각 도의 책임자로 보낸 관리를 당시에는 관찰사라고 했다고 하네요. 또는 감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명이 정말 중요한 곳인가 봐요. 관찰사는 행정과 사법, 군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직책이었는데요. 그 권한을 가진 만큼 임용에도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원 가명 복원 완료를 축하하는 행사가 마련되었는데요. 여러분, 잠시 뒤 3시에 복원 기념 준공식이랑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강원 가명 복원은 조선시대 팔도 가명 중 최초로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후원에 있는 영주관, 복례각, 최호정, 조호정의 단천 공사를 마무리하여 오늘 역사적인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테이프 커팅식도 열렸습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강원 가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국의 그 가명 중에서 처음 이제 복원된 사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명 내부에 보면은 지금 보이시는 곳이 후원이라는 공간인데,
조선시대 때 그 원주를 찾는 귀한 손님들이나 선비들이 이곳에 모여서 쉬기도 하고 시회를 열어서 그런 풍류를 즐기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후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화 행사 뭐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시민들이 정말 원주의 멋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 가명을 찾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멋진 야경인데요. 복원 후 야간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다양한 행사와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해가 지면 강원 가명의 아름다움이 더 빛을 발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시민들이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매일 밤 10시까지 강원 가명을 개방한다고 합니다. 강원 가명 한 번씩 들려주세요. 저녁에 되게 예쁩니다. 근처에 이제 시장이라든지 뭐 먹거리 즐길 때도 많고 해서요. 한 번씩은 꼭 들려보실 만하다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강원 가명의 역사적 의의를 되짚어봤는데요. 예전부터 원주가 경제와 교통의 요충지여서 그런지 그 의미가 더 뜻깊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인 지금, 여러분도 가명으로의 여행 어떠세요? 모니터 되게... 네, 잘 만나봤습니다. 복원까지 무려 23년이 걸렸다고 하니까요. 이 복원 시작 무렵에 태어났던 아이라면 지금쯤 성인이 되었을 그럴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무려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강원 가명이니만큼 이 복원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알 것만 같고요. 그만큼 오랜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지게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네, 야간 조명도 정말 예쁘고요. 분위기가 참 좋은데요. 예전 모습 그대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강원 가명. 앞으로 시민들의 역사 체험 공간으로, 또 편안한 쉼터로, 또 다양한 문화 행사의 공간으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영 리포터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즐거운 소식들 많이 전해드려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지 않게 잘 겨울 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방송 예고해드립니다. 인제 하추마을에서 도리깨 축제가 열렸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집집마다 나날을 털어내는 도리깨 타작 소리가 들려오곤 했는데요. 축제를 통해 도리깨도 타작도 해보고 수확의 기쁨도 함께 나누는 축제, 인제 하추마을의 도리깨 축제를 소개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어울리는 특별한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 예술가들이 함께한 전시회와 국화 전시회, 그리고 국화 분재 전시회인데요. 늦가을의 정감을 듬뿍 담은 전시회 현장 찾아봤습니다. 무려 100개의 독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 홍천 여자고등학교. 전교생이 국어 시간이면 독서 토론을 하고 점심시간엔 자발적으로 도서관에 모여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데요. 책을 통해 지식도 넓히고 우정도 쌓아가는 홍천여고의 독서놀이를 소개합니다.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로 투병하다 11월 9일 숨을 거둔 윤창호 상병의 영결식이 11일 어제 거행됐습니다. 검사가 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던 윤 씨는 비록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그의 사고와 죽음을 통해 우리 사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또 그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도입의 계기가 됐습니다.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윤창호법, 음주운전자에 대한 기준 강화와 가중 처벌에 대한 내용인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현행 처벌 기준을 낮추고 형량과 벌금을 대폭 강화,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살인죄와 같은 선상에서 처벌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소주 두세 잔 정도가 처벌 기준이었다면 이제 소주 한 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음주운전이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내 가족,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결코 또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음주운전 시도를 한다면 꼭 말리셔야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술자리도 많아질 텐데요. 잠깐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